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 시계계산을 배워볼 겁니다. 자, 30페이지의 대집어보기를 일단 먼저 볼게요.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 문제 풀기 전에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곱셈 기호의 생략. 곱셈 기호 생략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어떻게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냐? 수는 가장 앞에, 문자는 알파벳 순으로, 그 다음에 같은 문자가 여러 번 곱해져 있으면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간단히.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a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b가 있고 a가 있죠. 자, 일단 수가 가장 앞에 오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a가 두 번 곱해지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b.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 생략. 자, 지금 우리가 곱셈 기호 생략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방법을 또 알고 있어요. 자, 초등학교 때도 배웠는데 2 나누기 3. 이걸 2 곱하기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 이렇게 바꾸기로 했었죠. 똑같습니다.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도 그냥 수처럼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a 나누기 b를 곱하기로 바꿔주면 역수 b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걸 정리해서 표현하면 b분의 a, 곱셈 기호 생략해서 표현하면 b분의 a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죠? 자, 1차식의 수의 곱셈 나눗셈. 자, 1차식과 어떤 수의 곱셈 나눗셈. 자, 5분의 3x 플러스 331에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5분의 3x 331 이 각각을 뭐라고 하냐? 항이라고 하고, 331처럼 수밖에 없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상수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5분의 3x와 같이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항이 있을 때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항이 있을 때 문자의 곱한수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문자 x의 개수라고 한다. 개수. 자, 근데 여기서 이 표현 있습니다. 문자 x의 곱한수를 문자 x의 개수라고 한다.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값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3a 플러스 2b가 있다고 칩시다. 자, a의 곱해진 수는 뭐죠? 3입니다. b의 곱해진 수는 2예요. 2. 자, 그러면 a의 개수는 뭐가 된다? 3이 된다. b의 개수는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문자의 곱해진 값이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어떤 문자의 개수라고 정확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x 5분의 3x 플러스 331과 같이 한 개의 항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항이 많은 식. 자, 그리고 그 다항식 중에서 2x와 같이 한 개의 항밖에 없을 때는 그 다항식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단항식.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 우리가 탁구 칠 때 단식, 복식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혼자 하는 거. 그게 단항식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x는 3 곱하기 x. 이걸 간단하게 표현한 게 그냥 3x죠. 자,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다? 3x에서는 한 번. 자, 5x 제곱에서는 5 곱하기 x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가 몇 번? 2번 곱해져 있다. 자,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어떤 문자에 곱한 개수, 문자가 곱해진 개수,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이거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 1학년 때 거듭제곱을 배웠죠. 자, 3 곱하기 3이 있다면 3 곱하기 3이 있으면 우리가 간단하게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이 곱해진 개수 이거는 지수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문자식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는 뭐라고 얘기한다? 차수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문자 x에 대한 3x의 차수는 얼마가 된다? 1. 하나가 곱해져 있으니 하나밖에 없으니까 곱해진 게. 자, 5x 제곱은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죠?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자, 그러면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얘기하게 돼 있냐? 어떻게 결정하냐?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다항식에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 그 차수를 뭐라고 하냐? 다항식의 차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만 이런 식이 있을 때 이 다항식의 항은 3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만 이렇게 세 개의 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3x제곱의 차수는 2차, 마이너스 5x의 차수는 1차, 플러스 만 수밖에 없죠. 문자가 없죠. 문자가 없으면 차수가 얼마다? 0입니다. 0. 차수가 없어요. 그러면 2차, 1차, 0차 이렇게 얘기합시다. 0차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지만 2차, 1차, 0차라고 하면은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가 된다? 제일 높은 항 2차가 되는 겁니다. 2차. 이렇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2, 1, 0 더해서 3차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차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제일 높은 놈이 결정해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차수가 1인 다항식, 이걸 1차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차식과 수를 곱할 때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1차식의 각 항의 그 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자, 분배 법칙이 뭐냐? 배웠던 건데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전체에 m이 곱해져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곱해줘야 된다. 나눠서 곱해서 ma 플러스 mb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이게 분배 법칙이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분배, 거꾸로 만들어주는 것도 분배. 둘 다 분배입니다. 자, 1차식을 수로 나눌 때에는 자, 항상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거 나눗셈은 계산하는 게 아주 귀찮아요. 어떻게 나눗셈이 있다면 곱셈으로 고쳐서 곱셈으로 고치는 방법은 뭐다? 역수로 바꿔서 이게 곱해주죠. 간단합니다, 사실. 자, 다항식 3x 플러스 5x에서 3x, 5x와 같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자, 문자의 종류하고 차수가 같은 항.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문자 부분이 모양이 똑같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문자의 종류, 차수가 같은 항.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동류항. 동류항은 아주 중요해요. 같은 종류의 항. 자, 특히 상수항은 모두 뭐다? 동류항이다. 문자가 없는 부분이니까 문자 없이 그냥 수로만 이루어진 게 상수항이니까 다 동류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동류항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다음과 같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잘하는 친구들 많지만 모르는 친구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3x 더하기 5x. 자, 우리가 곱하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2 곱하기 3은 2가 몇 번 더해져 있다? 3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3x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x가 3번 더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게 식으로 이해하기 힘들면 이렇게 말로 해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3x는 x가 3번 더해져 있다. 그러면 5x는 x가 5번 더해져 있다. 근데 그게 지금 더해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이 될 거다? x가 3번, 5번 더해지니까 8번이 더해지겠다. 자, 그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돼 있냐면 분배 법칙을,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ma 더하기 mb 똑같은 m이 곱해져 있죠? 그럼 그걸 괄호 밖으로 묶어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a 플러스 b. 자, 똑같이 계산합니다. 3x 더하기 5x, x 똑같이 곱해져 있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자, 이걸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b
뒤쪽으로 m이 곱해져 있다면 이걸 ma 더하기 mb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도 3 더하기 5x 개수만 묶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8x. 자, 3 빼기 5x는 개수만 먼저 묶어서 괄호 안에 3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x 이렇게 쓰고 3 빼기 5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에서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가 있으면? 같은 종류의 항이 있으면 문자 종류하고 차수가 같은 동류항이 있다면 걔네들만 모아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차식 덧셈과 뺄셈. 자, 덧셈 괄호를 먼저 풀고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한다. 뺄셈도 마찬가지예요.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하는 친구는 상관없어요. 잘 못하는 친구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5 빼기 7 이런 계산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5 더하기 괄호치고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1단원에서 처음 얘기할 때도 설명했었어요. 자, 방정식과 항등식, 등식 이거는 1차 방정식의 풀이 다음에 사용해야 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정리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대지퍼보기 30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1번 2 곱하기 2 곱하기 2, 3 곱하기 3 곱하기 3 거듭제곱을 써서 나타내시오. 자, 정리해보면 2가 몇 번 곱해져 있죠? 3번. 자, 그래서 2의 세제곱. 자,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친구도 있어요. 문자하고 숫자하고 섞여 있을 때는 곱셈 기호 생략해서 간단하게 나타내니까 이것도 2 세제곱, 3 세제곱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수만 있을 때에는 곱셈 기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3 제곱, 그 다음에 5는 하나. 자, 그 다음에 7 4번, 7의 4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곱셈 기호, 나눗셈 기호 생략해서 나타내시오. 자, 약속대로 자 어떻게 한다? 숫자가 가장 앞에 온다. 6.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순 A, B. 반드시 알파벳 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당분간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그냥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얘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자,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수가 가장 앞에 오니까 마이너스 2, x, y, z 그러니까 x가 먼저, x가 둘, 그 다음에 y가 하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눗셈을 어떻게 바꾸겠다? 일단 곱셈으로 바꿔주겠다. 곱셈으로 바꾸니까 자 a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부호는 자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2분의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마이너스 1을 2가 나눈다 이런 거죠. 그럼 음수 나누기 양수니까 부호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가 될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되죠. 자, 그럼 1 나누기 마이너스 2 생각해 보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양수 나누기 음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음수가 될 거고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요 식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2가 나누고 있는 식이고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 1을 마이너스 2가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 얘네들 모두 결과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 마이너스 b의 역수는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되겠다. 자, 그러고 나면 정리하면 쓰던 색깔로 자, 정리해보면 분모는 분모끼리 3하고 b 곱해서 3b가 분모에 가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호 앞에 붙이고 a 분자에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x 곱하기 5 나누기 y. 자, 일단 괄호 안에 있는 식은 정리하면 5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꿔주면 y분의 1. 자, 곱셈 기호 생략하면 y분의 5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2a 곱하기 5. 자, 2a라고 하는 건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다? 2 곱하기 A 그 다음에 곱하기 5. 자, 근데 곱셈으로만 되어 있을 때는 곱셈에서는 어떤 법칙이 있었죠? 교환 결합 법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바꿔서 계산을 해도 되고 어떤 걸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 계산 결과가 같다.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수는 수끼리 먼저 계산하면 2하고 5하고 곱해서 10이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A. 자, 곱셈 기호 생략해서 10A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죠. 자, 자리를 좀 바꿀게요.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B하고 이렇게 자리를 바꿀게요. 자, 요 B가 뒤로 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는 수끼리 먼저 정리하니까 12하고 3분의 1 마이너스 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 4, 12 약분돼서 4가 되죠. 그래서 곱셈 기호 생략하면 마이너스 4B.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나눗셈이죠. 나눗셈 바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실수가 적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떨어진 상태에서 약분을 할게요. 자, 분모의 8, 분자의 32 약분하면 짝지어서 여기 1, 여기가 4. 4. 자, 그래서 분자 쪽에 4가 남고 분모는 1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가 살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x 해서 4x.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4분의 7y. 자,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주면 곱하기 7분의 1. 자, 요 사이에도 곱셈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괄호가 묶여 있지만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을 때는 괄호가 의미가 없다. 그냥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짝지어서 약분하면 분모 7, 분자 7. 자, 1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y. 뭐 이렇게 써도 됩니다. 마이너스 4분의 y.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자, 4번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일단 1번을 보면은 괄호가 묶여 있습니다. 자, 괄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괄호를 먼저 풉니다. 자, 풀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2a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괄호는 그냥 생략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료항을 정리합시다. 2a하고 마이너스 3a. 자, 순서 바꿔줄게요. 이렇게. 잘 못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동료항 정리할 때는 개수만 묶어서 계산을 먼저 하면 되죠. 괄호 쓰고 2 빼기 3, 괄호 닫고 a.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2. 자, 2 빼기 3은 얼마죠? 마이너스 1. 근데 마이너스 1a라고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약속이 있었죠. 1자는 생략해서 그냥 마이너스 a라고 쓰는 걸로 약속을 했죠. 그 다음에 더하기 3. 자, 2번 x-1 괄호가 쳐져 있고 마이너스 3이 앞에 전체 곱해져 있죠. 그러면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죠. 자, 마이너스 3이 x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곱해서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는 없고 괄호가 있고 그러면 그냥 괄호 생략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료항 정리하려고 자리를 좀 바꿀게요. 플러스 2x 플러스 3 마이너스 5. 사실 자리 먼저 바꾸지 않아도 동료항끼리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2는 마이너스 1. 1 생략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 빼기 5 마이너스 2. 자, 3번. 자, 7a 마이너스 4는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괄호 생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a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가 전체적으로 곱해져 있죠. 전체에. 자, 분배 법칙 써야 됩니다. 마이너스 2하고 3a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6a가 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 자, 동료항 정리하면 7a하고 마이너스 6a. 그러면 7 빼기 6 괄호 닫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자, 동료항 정리하면 7 빼기 6은 1. 1 곱하기 a인데 1은 생략하죠. 자, 그래서 a가 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0. 자, 4번 분배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서 곱해줘야 됩니다. 자, 2 곱하기 x는 2x, 2 곱하기 3은 플러스 6, 마이너스 5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자, 동료항 정리하면 2 빼기 5 괄호 닫고 x. 그 다음에 6 플러스 10. 자, 동료항 2 빼기 5는 마이너스 3x. 자, 6 더하기 10, 16.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전에 배웠던 걸 꼭 복습을 해서 익혀놔야 됩니다. 혹시나 지금 이 사칙연산
사칙연산이 잘 안 되는 거,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계산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연습을 꼭 하세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정말 수학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계속 돌려서 보세요. 못하는 친구는 꼭 연습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정말 정말.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또 배워볼게요.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